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소위 4강 특사가 4개국으로 향했었죠. 그중 마지막에 귀국한 러시아 대통령 특사 송영길 의원 전화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 중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당시 러시아 특사로 송영길 의원님이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의원님이 왜 러시아 특사로 일단 뽑히신 거죠?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네. 중국과 가깝지 않으셨나요? 다 외교를 했습니다만 네. 러시아는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특별한 또 인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일전쟁 때 인천 앞바다에서 침몰했던 바리약이라는 함대 깃발을 러시아에 대여하는 과정에서 예. 많은 접촉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페테르스부르크, 에카테린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와 인천시가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고, 또 그때 메드베데프, 지금 푸틴 대통령, 마트비엔코 지금 상원 의장을 비롯한 많은 러시아 인사들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장 시절에. 네, 그래서 또 푸틴 대통령이 직접 크렘린에 초청을 해서 저한테 국가 훈장도 수여하는 게 돼가지고. 이번이 아니라 인천시장 시절에 그런 인연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예. 아하. 2013년에. 러시아, 그 깃발이 러시아에게는 중요한 깃발이었나 보죠? 마치 우리 명랑해전의 이순신 장군의 그 깃발 같은.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깃발을 인천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러시아에 대여함으로 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국가적 그 역사적 의미가 담긴 보물이 돌아와서 그런 네. 일을 해준 인천시장을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했다. 그래서 그때 인연이 맺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후보 시절 그 문재인 후보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러시아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나셔가지고 주로 나누신 그 대화의 주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저희 한러 관계에서 최초로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 축하 전화를 직접 해줬고 또 특사를 만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감사의 표시와 또 네. 북핵 문제 해결에 러시아의 협력 요청 그리고 한러 경제 협력을 잘 해보자는 그 대통령의 친서 전달과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뭐 다 좋은 얘기인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때 진행된 게 있습니까? 글쎄, 그래서 사실 보면 이명박 대통령, 사실 최초로 문재인 전에 노무현 대통령님과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제협력이 논의되어 왔는데 예. 계속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메드베데프와 가스관 도입도 합의해놓고 사실상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버리니까 북한을 통과시켜서 그렇죠. 가스관이 와야 되는데 금강산 관광부터 중단되면서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화려한 수식어만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화려한 비전을 공유했지만 낮은 핫산 프로젝트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실험을 이유로 단독 제재로 그냥 일방적 취소를 하는 바람에 실망이 많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때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면서 극동 지역에서 이제 가스, 네네. 가스를 들여오자고 했는데 그 천연가스관이 북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행이 10여 년간 안 됐죠. 그걸 다시 하자는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스뿐만 아니라 전기와 철도 이런 것을 같이 연결시켜내고 또 북극 항로 개발과 그 극동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산업부터 개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러 경제 협력과 남북러 경제 협력을 분리해서 동시 추진하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북한을 경유하는 문제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멈춰져 있었다면 뭐 시베리아 천연가스관이 결국 10년 전에 약속한 대로 되려면 네. 북한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가 북한과 의 관계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메드베데프와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이후로 별도로 김정일 위원장을 러시아에서 만나서 사실상 합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좀 간접적인 삼각 합의가 됐고 이것은 충분히 추진할 수가 있고 또 미국의 협력까지 같이 끌어내서 미국의 참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북핵 문제 해결에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호기심이 생긴 대목이 뭐였냐면 북극 항로를 개척하자는 얘기가 나왔던데 네네. 이게 우리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북극 항로 개통 가능성이 높아졌고 1년에 130일 이상 지금 얼음이 풀리는 구간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극 항로를 통하면 말레카 해협을 통해 인도양 대서양으로 가는 유럽 가는 길보다 한 14일 정도가 단축되기 때문에 물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북극 항로는 대부분이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우리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연결된다면 우리 부산항이 이 북극 항로의 허브항이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우리 무역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면 북극 항로에 걸맞는 배가 필요합니다. 쇄빙 기능과 여러 가지 수심 고조에 따른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 조선산업 분야에 우리 한러 협력이 필요하고 이게 된다면 우리 현재 부울경에 침체되어 있는 조선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극 항로 그런 의미가 있군요.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 남북철도를 유럽까지 연결한다. 이 구상인데 네네. 이번에 이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포괄적으로 이 친서에도 담겨 있고 가스와 전력 그리드망 연결하는 것과 철도 연결은 같은 세트로 들어가 있고요. 원칙적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도 우리가 지금 표준계고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표준계를 쓰고 있고 러시아는 광계를 쓰고 있는데 지금 낮은 핫산이 약 54km인데 철도가 완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핫산에서 석탄이 모여서 그게 낮은 선봉항으로 오면 낮은 선봉에서 석탄을 실어서 포스코나 상해나 홍콩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제 루트가 개발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단순히 석탄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극동 지역에 우리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산업공단을 만들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컨테이너 수출항으로도 같이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사 잘 하고 오셨고요. 이제 좀 더 정치적인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러시아도 그동안 물론 뭐 중국만큼의 입장은 아니었지만 입장을 내왔었거든요. 네. 반대 입장을. 네. 이번에 가셔서 사드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라블로프 외무부 장관이나 일관되게 사드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고 전쟁을 통해서 해결 안 된다. 그다음에 제재를 통해서 해결 안 된다라는 거라고 협력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취지인데 사드는 두 개의 장사정포나 다른 이 저고도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는 체제이고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한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 정도를 밝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갑자기 불거진 이야기인데 그 사드 발사대가 2기 이외에 추가로 4개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 언론 보도로 그런 거 아니냐는 추정 보도는 한 달여 전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보고 내용이 누락됐다고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고 지금 청와대가 어제 크게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네. 이 전후 사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당혹스러운데 아시다시피 이게 4월 26일 날 그 선거가 대통령 선거 한창 진행된 중에 급작스럽게 이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 현재 대통령이 탄핵돼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 사드 배치 찬반을 넘어서 설치 과정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연히 그때 처리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했는가. 저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무슨 특별한 로키드 마틴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난 조사가 꼭 필요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5월 9일 날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5월 10일 날 당장 보고해야 될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인데 5월 10일 날 보고돼야 될 게 5월 25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되면서 그것조차 문서에는
사기가 누락되면서 보고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뭐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또 보수 언론에서는 이미 보도됐는데 뭘 새삼스럽게 놀란 척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세월호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그리고 안전행정부나 청와대가 공식적 보고 라인을 통해서 상황을 보고 파악하기보다는 텔레비전을 보고 뉴스를 보고 파악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너무 가슴이 아팠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국가 시스템이 저럴 수 있을까. 아니 뉴스에 나왔으니까 보고 안 해도 된다. 이게 무슨 국가의 공식적 체계에 대한 그 존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사안이 이제 앞으로 사드 배치 관련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전망으로는 6월 말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느냐 얘기 나오는데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여러 가지로 당연히 서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 측이 최초에 반응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절차를 존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우리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무기체계 더구나 우리 이게 북한만 방어용이 아니라 글로벌 MD 체제에 편입돼서 중국과 러시아를 가상적인 군사적 적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중대한 이 조치를 국회가 심의도 하지 않고 더구나 우리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고 사드 배치 운영에 대한 부담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을 민주주의 국가의 미국에서는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 입장을 바꿔놓고 캘리포니아에 외국의 군대가 배치돼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 때 미국이 의회의 동의 없이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연결했으니까 한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인사청문회가 한참인데 강경화 후보, 김상조 후보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이분들 관련해서 여당 입장에서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논란에 경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안 자체가. 근데 그 사안 자체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실제로 그 장관이 수여되는 국정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여부를 집중해서 청문이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당 시절에는 훨씬 더 혹독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 사안에 따라서 달랐다고 봅니다. 그 사안의 내용이 어떤 분야에 집중하는 방향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장 전입 문제도 네. 사실상 그 부동산 투기 목적이나 여러 가지 그 불가피한 외국에 이사하거나 뭐 할 때의 불가피성과를 같이 비교해서 경중을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항상 육자회담의 틀이라는 게 오랫동안 거론되다가 최근에는 뭐 육자회담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러시아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육자회담 다시 하자 이런 얘기도 혹시 나왔나요? 육자회담에 대해서 다시 하자는 육자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자는 기본 입장을 러시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국적으로는 사실 북미 간의 단독 그 회담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게 나머지 사자의 동의와 협의하에 북미 간의 양자회담을 통한 해결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 좀 탄력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사를 한번 가서 모든 걸 다 해결하지 못하셨을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언론적인 이야기만 확인을 하고요. 두 가지 짧은 궁금증인데 박주민 의원은 왜 러시아로 같이 합류했나요? 제가 박주민 의원님을 워낙 좋아했고 네. 너무 그동안 촛불부터 고생하시면서 한 번도 이 국회의원 되시고 외국을 못 나가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같이 한번 이 시각을 넓히. 유능해서 같이 갔다고 하셔야지. 그리고 또 박주민 의원님이 또 날카롭습니다. 상황을 또. 날카롭긴 하죠. 예. 예. 상황 파악 능력이 좋죠. 네. 잘 수습하셨고요. 네. 혹시 의원님은 입각 안 하십니까?
전부 당에서도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연락 못 받으셨군요. 연락 받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들어가시기 전에 인터뷰 중하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특사 다녀오신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때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면서 극동 지역에서 이제 가스, 네네. 가스를 들여오자고 했는데 그 천연가스관이 북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행이 10여 년간 안 됐죠. 그걸 다시 하자는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스뿐만 아니라 전기와 철도 이런 것을 같이 연결시켜내고 또 북극 항로 개발과 그 극동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산업부터 개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러 경제협력과 남북러 경제협력을 분리해서 동시 추진하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북한을 경유하는 문제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멈춰져 있었다면 뭐 시베리아 천연가스관이 결국 10년 전에 약속한 대로 되려면 네. 북한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가 담긴 보물이 돌아와서 그런 네. 일을 해준 인천시장을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했다. 그래서 그때 인연이 맺어졌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후보 시절 그 문재인 후보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러시아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나셔가지고 주로 나누신 그 대화의 주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저희 한러 관계에서 최초로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 축하 전화를 직접 해줬고 또 특사를 만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감사의 표시와 또 네. 북핵 문제 해결에 러시아의 협력 요청 그리고 한러 경제 협력을 잘 해보자는 그 대통령의 친서 전달과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뭐 다 좋은 얘기인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때 러시아에 대여하는 과정에서 예. 많은 접촉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페테르스부르크, 에카테린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와 인천시가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고 또 그때 메드베데프 지금 푸틴 대통령 마트비엔코 지금 상원 의장을 비롯한 많은 러시아 인사들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장 시절에. 네, 그래서 또 푸틴 대통령이 직접 크렘린에 초청을 해서 저한테 국가 훈장도 수여하는 게 돼가지고. 이번이 아니라 인천시장 시절에 그런 인연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예. 아하. 2013년에. 러시아, 그 깃발이 러시아에게는 중요한 깃발이었나 보죠? 마치 우리 명랑해전의 이수신 장군의 그 깃발 같은. 예.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깃발을 인천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러시아에 대여함으로 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국가적 진행된 게 있습니까? 글쎄, 그래서 사실 보면 이명박 대통령, 사실 최초로 문재인 전에 노무현 대통령님과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제협력이 논의되어 왔는데 예. 계속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메드베데프와 가스관 도입도 합의해놓고 사실상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버리니까 북한을 통과시켜서 그렇죠. 가스관이 와야 되는데 금강산 관광부터 중단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화려한 수식어만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화려한 비전을 공유했지만 낮은 핫산 프로젝트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실험을 이후로 단독 제재로 그냥 일방적 취소를 한 바람에 실망이 많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소위 4강 특사가 사객으로 향했었죠. 그중 마지막에 귀국한 러시아 대통령 특사 송영길 의원 전화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 중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당시 러시아 특사로 송영길 의원님이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의원님이 왜 러시아 특사로 일단 뽑히신 거죠?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네. 중국과 가깝지 않으셨나요? 뭐 다 외교를 했습니다만 예. 러시아는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특별한 또 인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일전쟁 때 인천 앞바다에서 침몰했던 마리아기라는 함대 깃발